주식회사 코너스의 김동호 대표입니다. 이번 2021 추계 심포지움의 주제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옥타의 역할의 강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이 돼서 기존에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또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여러 관련된 기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 요인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K-세이프티 기술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재편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나 위급한 순간에 일반 성인들의 지능은 유아 수준으로 이렇게 딱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성인들이 이런 이제 맞닥뜨려지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지능화의 단계에 오기까지 우선적으로 이제 전산화 단계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의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이런 이제 지능화 주도 기관인 NIA의 명칭도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NIA는 처음에는 이제 NCA라고 불리면서 한국전산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발빠르게 이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 시대에 맞춰서 지능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또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NIA에서 얘기를 한 그런 이제 부분인데 굉장히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패널 토의를 하다가 이렇게 발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화의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 흔히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갑작스런 웹 붐이 일어서 ICT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모델이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이 됐었는데요. 정부에서는 G4C라 그래서 Government for Citizen, 그래서 전자정부를 급속도로 발전을 시켰고, 또 정부의 조달 업무에 관련해서는 또 G2B라는 이름에서 Government Business 쪽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능화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인공지능이 사람의 두뇌를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영화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을 AI 이상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초기의 상황에서는 AI 현실주의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부분,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정보화에 머물렀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는 지능 증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것을 끼고 디지털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능 증강이라는 것은 마치 그 사람들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인공지능이 나의 가상 비서의 역할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정보 프로그램,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자가 수행되어야 할 때 적절한 대안들을 빨리 도출을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능 증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양한 그런 그 분야에 있는 인공지능 중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적어도 각층의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그런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시대에는 예전에는 이제 정보화 시대 때는 서스티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회의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그 세계적인 그런 그 단체를 통해서 특히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리질리언스라는 그런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질리언스의 그 개념은 원래 이제 그 탄력 회복성이라는 그런 그 뜻으로서 안정적인 그런 운영 상태로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다시 복원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 레질리언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그런 이제 그 레질리언스를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 활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주로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모델을 디지털 상에 똑같이 이렇게 그 모델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성비가 높게 모델링을 해놓고 여러 가지 그 추세라던가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구나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 중에 레질리언스의 한 축은 과거의 안정적인 상태로 급작스러운 충격이 있을 때 회복하는 바운싱 백워드 능력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축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화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바운싱 포워드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리질리언트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 탄력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와 그 디지털 트윈이 기술이 지금 우리의 곳곳에 그 사회에서 스마트 리빙을 그 이끌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 보시는 그런 이런 도식들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공공 그 장소에서 급작스럽게 충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쓰러져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를 받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은 대부분 다 이런 스마트워치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공공 장소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CCTV들도 그 설치가 되고, 이러한 CCTV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안전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견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공공장소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선별적인 그런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대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알람을 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이제 우리 월드옥타와 같은 중요한 그 행사가 지금 워커힐에서 그 열리는데요. 이런 중요한 그 행사가 그 열리는 행사장 주변에는 늘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이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교통 체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신호 제어를 다르게 가져가서 교통 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냐. 특히나 이제 지금은 사실 저희가 그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그 우리나라 세종시와 같은 곳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렇게 시범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충북 오송역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자율주행 시범 도로를 선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그 자율주행 차량들이 지금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알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일반 그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또 이렇게 도로에서 그 운행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그 컬러 TV나 이런 것들이 뭐 나왔다고 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늘 이렇게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순간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될 것인데요. 그 상황일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자율주행과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운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림에서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긴급 구호 차량이 그 차량에 이렇게 지금 현재 정체 구역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시민들의 성숙한 자발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긴급 구호 차량에 우선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점점 더 이제 그 심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열렸던 제가 그 컨퍼런스에서 인상 깊게 그 들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 쓰인다기보다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다움에, 인간의 본질적인 그러한 행복 추구에 많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활용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은 좀 더 단순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심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삶이 본질적인 행복 추구에 많은 비중을 갖다 둘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스마트라는 그런 이제 것이 활용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심플의 그 의미하는 그런 바가 그 이면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앞서 이제 고령사회에서 이게 음식 섭취에 관한 부분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클루시브라는 그런 내용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단순한 삶을 이렇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퍼스널라이즈드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화, 개인 맞춤형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로케이션 베이스드라는 것은 위치에 기반해 딱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세이빙에 그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그 IoT의 기기들과 그 5G로 대변되는 그러한 이제 무선 그런 통신 그런 환경, 이것이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현실의 그 객체를 그런 디지털 상에다가 동일하게 모델링 해놓은 그 미러링과 같은 그러한 이제 기술들과 그 결합을 해서 지능 증강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AI 알고리즘과 그런 시뮬레이터의 기술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화재나 유해가스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건물 내의 구역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알려주는 것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신총사에 또 이제 이렇게 그 들어가고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나 킨텍스 제3전시관 이런 곳에 이제 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전반에 이런 AI를 활용한 스마트 안내 기능들이 확산이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도 한 5년 동안 열심히 이제 그 시장 진출을 그 노력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재 사건보다는 그 총기 사고가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그런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NFPA 3000이라고 하는 표준 대응 매뉴얼이 있고요. 거기에는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run, hide, fight. 그래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라는 것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인 그런 이제 그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지능형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 포함이 돼서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큰 소리가 110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가 났을 때 이것이 과연 총을 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망치로 뭔가 어떤 물건을 깨트린 소리인지 풍선이 터진 소리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 내는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AI 알고리즘이 활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총을 이게 총소리가 맞다라고 했을 때 총을 어느 위치에서 쐈느냐 그러면 그것을 추정을 해서 발포자의 위치에서 시간 단위로 매 초 단위로 그 발포자와 맞닥뜨려지지 않게 그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슈를 감안을 해서 학생들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총기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는 어느 쪽으로 피신을 하고 어느 위치에서는 얼른 이렇게 도망을 가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 미국 뉴저지주에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펜실베니아나 이런 뉴저지 그 버지니아나 이런 곳으로 이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특정 그런 이 산업 분야별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끔 지능을 증강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현실의 세계를 디지털상에 옮겨놓은 그런 이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상용화된 그런 3D 모델로 그렇게 올리기 위한 그런 툴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광범위한 예를 들자면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인 그런 이제 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100만 평이 넘는 이제 광활한 그 플랜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모델링을 갖다가 편하게 수행할 것이냐. 이런 데서 이제 저희는 그 SFM이라고 하는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부르고요. 3D로 드론으로 그 지역을 촬영을 하게 되면 드론 영상을 3D로 역설계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3D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빨리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또는 산업의 안전을 혁신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데요. 다중 이용 시설들 이미 말씀드렸던 복지관이라던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내에 반다비라고 부르는 장애인 체육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건립되어질 예정인데 거기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서 그 건물 내에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에서 체육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피난 특성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고속철도 역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에 지금 현재 역사를 이용 중인 그런 방문객들이나 승객들께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본인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제 중요한 공약이다 보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CEO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안전책임자가 어떤 그런 역할이 지금 이제 현장의 관리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CEO가 직접 그걸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런 이제 안전에 AI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화학 플랜트라던가 그런 제조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그런 솔루션에도 인공지능과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합이 돼서 기존에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런 이제 스마트 공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의 시대에서는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MES라고 불리는 이런 기본적인 생산 정보화 인프라가 깔려야지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MES가 없더라도 CCTV 영상에서 차량과 또는 부품 또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인프라와 그런 반제품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CCTV가 촬영하는 것만으로 공정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사람이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혁신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그런 산업 진흥화의 단면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우리나라 경기도라던가 강원도 그다음에 경남 이런 다양한 지자체들에서 예전에 스마트 빌리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진행됐던 그런 다양한 어떤 정보화의 사업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 그린 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그러한 혁신으로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2010년도 초에 일어났던 ITS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은 이런 AI라던가 디지털 트윈 기술하고 결합을 해서 신호 제어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앞선 지능 증강, 지능 정보화의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중심에서 이런 이제 혁신적인 그런 상품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월드 옥타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또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그런 한국의 앞선 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월드 옥타하고 이렇게 끈끈한 그런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K 세이프티 기술이 세계 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솔루션을 활용해서 또 어떤 인명 피해 예방을 하는 그런 좋은 거를 개발하고 계시는 우리 또 대표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